사실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꼭 행복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별로 보면 나의 행복보다 나의 가족의 행복이 나는 더 중요하다라는 문학에 예스를 많이 대답하는 국가일수록 언해피해요. 왜 혼밥을 하느냐? 혼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랑 먹느니 혼자 먹는 게 낫다. 저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이른바 우리가 MZ 세대라고 부르는 친구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톡 까놓고 얘기해서 별로 유교적이지 않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전혀 유교 사상 이제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근본부터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 유교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 세대에 비해서 젊은 세대들이 덜 그런 것은 사실이죠. 가령 프랑스에서 프랑스를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지금 있는 20대에 비해서는 훨씬 유교적이고, 제가 유교 자체보다는 행복에 더 치명타를 날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타인의 관점에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추구하는 꿈도 다른 사람들이 뭐에 제일 박수를 치지? 우리가 물론 사회적인 동물로서 다른 사람들의 인풋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어느 선을 넘으면 약간 자아가 없고 나는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품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생각, 저는 아직도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를 더 큰 세상을 보고 하는 경험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어떤 글로벌한 사회에서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다채로운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경험을 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사회가 행복한데, 그런 부분에선 우리는 대세가 기대하는 답안지가 있는 그림, 그 답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모두 한 방향으로 매진을 하는 것이 결국 서로가 서로의 삶을 불필요하게 피곤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위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기숙사 사감 자리를 어떻게 뚫어가지고 이제 사감이 됐거든요.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느꼈던,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그 부러움이 어느 순간에 나타났냐면요. 졸업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주는 큰 상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전체에서 상 못 받은 아이들을 또 놓고 얘네들 또 상 주기 위해서 이제 또 심사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상 못 받는 놈이 별로 없어. 대부분의 이 상이라는 게 뭐냐면 1년 해외여행 하는 거예요. 공부만 해오던 녀석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한번 보는구나. 그래서 저도 훗날 총장님들 어쩌다가 이제 만나 뵈면 항상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1학년 들어오면 무조건 내쫓자. 아이들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그냥 입시만 하고. 근데 얘네들을 그냥 1년 내쫓아 보면 이놈들이 나가서 세상 무서운 거를 좀 보고 들어오면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구나. 이걸 알 것 같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곳이다 하는 거를 조금 느끼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제가 지금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저는 선생님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요즘 표현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그 환경의 영향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점이 전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 밖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론적으로 10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의 다른 생물학적 기능과 감정, 행복이 정말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행복감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다 외부 환경이 첫 번째 스위치를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라는 게 너무 장대한 얘기, 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환경은 사실 사회적 환경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연 머릿속으로 인지조차도 제대로 못하지만 일상에서 타인과 부닥치면서 살짝 나누는 눈빛, 작은 행동, 이런 것에 누적된 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사회나 이런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의 대부분이 사실 보면 아주 가까운 혈연 집단이나 내 집단이고, 그 울타리를 넘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신경과 배려를 나눌 기운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용어를 요새 사회과학에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strong tie, 인간관계가 아주 강한 관계 있잖아요. 가족, 절친. weak tie, 내가 가끔씩 가는 편의점 아저씨,
이런 분들은 내가 인생 얘기를 나누진 않지만 그래도 레귤러하게 인터랙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요새 연구를 보면 이런 윅타이와의 스쳐 지나가는 경험들이 생각보다 개인의 행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회는 가족이나 자식을 위해서는 뭐 내 손가락도 잘라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르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나 알아서 해라. 이런 약간 무관심을 넘어서 어떨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무례함까지 느껴지는 경험들이 많은데 결코 그게 작은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협력을 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의 합이 해피니스가 높고 낮은 사회의 결정적인 지금 차이예요. 경제적 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갖고 있는 큰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의 문제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심지어는 그 가족 내에서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데 가족의 갈등은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약간 불가피한 거 아닐까요? 사실 최근 심리학 논문들을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지금 뭔가 패권을 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뭐 우리는 패밀리고 뭐 위아더 월드는 우리의 로망이지 현실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 행복의 전부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쩌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데이터를 까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놀랍게도 옆집 이웃보다도 나의 행복에 영향을 덜 주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사실 내가 굳이 투자할 필요도 없이 나의 주어진 기본이기 때문에 그 남은 에너지를 다른 확장의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게 약간 맞는데 되게 좀 슬픈 얘기지만 그게 또 아주 황당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나의 행복보다 나의 가족의 행복이 나는 더 중요하다 라는 문항에 예스를 많이 대답하는 국가일수록 언해피해요. 다시 말하면 가족이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해피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서포트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약속 다 취소하고 무조건 와 이게 전혀 가족의 해피니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자극이 우리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움과 다채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마어마한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 만나고 느끼지 않더라도 이런 새로움 자체가 주는 총체적인 어떤 신선함과 포지티브한 이펙트가 병행해서 가야지 가족의 모든 것을 올인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좋은 행복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MZ세대 젊은 층들이 스스로 고립되거나 스스로 외로운 삶을 선택하는 게 약간 이해도 되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괜찮을지 저는 즐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혼밥을 많이 한다. 혼밥하는 게 좋다.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저는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혼밥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호모사피엔스는 없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고기를 같이 나눠 먹고 끽끼덕거리고 맛있게 먹는 것이 혼밥하는 것보다 다 좋아하는데 왜 혼밥을 하느냐? 혼밥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랑 먹느니 혼자 먹는 게 낫다. 약간 슬픈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현상이지 혼자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더 즐거운 사람은 아주 소수를 빼고 그 소수도 제가 보기에는 사연이 있어서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트라우마틱한 일들이 있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부차 성질이지 근원적인 자연스러운 어떤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막 그 자연인 같은 프로 있잖아요. 그 중년 아저씨들이 되게 로망으로 삼잖아요. 저 되게 위험한 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저씨들도 보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떠날 때 그리워가지고 막 그죠?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뭔가 뭐 다 사연들이 있으시겠지만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나의 친구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보다 좋아서 선택을 하는 분은 극히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서서히 없어졌으면 싶은 어떤 단어 중에 하나가 힐링이에요. 힐링이라는 거는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 약간 뭐 이런 문제인데 스스로 그걸 마치 뭐 상업용으로 우리가 일상의 어떤 단어처럼 힐링이 필요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쓸데없이 우리를 네거티브한 어떤 프레이밍으로 스스로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내가 나를 산정을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여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힐링이 필요하면 도움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대하게 우리 일상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런 TV 프로그램에서 메이저 채널에서 메이저 시간에 무슨 상담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저도 있고 아마 최 교수님도 조금씩은 있을 텐데 그거 다 인생이고 그거를 드라마타이즈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상품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0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을 마이너스 3으로 스스로 셀프 핸디캐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의 행복론은 기존의 행복 개념을 다 깨부수는 걸로. 네. 그래서 선생님 요즘은 어떤 연구 하세요? 저는 행복이 개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좌우되는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심리학자니까 사회 생태학적인 어떤 변인들이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인들에 대해서 뭐 학생들과 같이 연구를 합니다만 행복이라는 주제도 이제는 약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늘 인간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어쩌면 가졌지만 관심의 수위가 최근에 확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살만해지니까는 개인의 행복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가 병들지 않고 먹을 걱정 없으면 영원히 행복해지느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 출연하는 아주 중요한 심리학 주제는 저는 권태라고 생각을 해요. 인류는 늘 자원에 결핍의 삶을 수만 년간 살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 결핍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로봇가 내 일들을 다 해주고 나는 뭐 오래 살고 그러면 이제는 잉여의 자원들을 다스려야 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이제 많아질 것 같은데 그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고 그거는 권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생산적으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런 게 저는 심리학자로서 앞으로 이제 행복이 키워드 좀 저물면서 출연하게 될 중요한 어떤 토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성국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행복에 대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깨주셨어요. 야, 이게 행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는데요. 저는 한때는 행복해지려면 국가기관, 행복청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세계적으로는 뭐 한 나라가 있다 그러나 뭐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는 저는 세계은행 총재를 하셨던 김용 박사님이 외로움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전에 들었거든요. 이미 한 몇몇 나라에 만들어져 있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고독사하기 시작하고 뭐 이래서. 근데 오늘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권태청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심심해지는 거 우리 이제 앞으로 진짜 못 참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조만간 성국 교수님의 권태에 대한 논문을 읽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 같이 좀 생각해 볼 고민이에요. 나 혼자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게 한 사람의 힘으로 없을 수 없듯이 우리 사회적인 일상의 공기, 사회적 공기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좀 더 맛있는 공기를 일상에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것들은 줄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